자, 산림 측량 및 GIS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각 측량을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백악법입니다. 우리가 복측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대회를 2회 이상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평각 관측 시에 대회 관측, 아까 정의반이 그걸 1회만 한 거죠. 앞에서 단측법에서는. 근데 이제 백악법에서는 2회 이상 반복 수행합니다. 정밀도가 높아지겠죠? 또 하나, 우리가 초를 읽을 수 있는 단위가 한도가 있어요. 뭐 1초 단위로 읽거나 이러지 못습니다. 장비에 따라서 3초독이 아마 최대라고 생각이 되는, 장비에 따라는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해서 측량을 하면 값이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누적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처음에 O의 기계를 설치를 하고요. A에 세팅을 합니다. 이제 정의 읽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B에 가서 읽어요. B로 옮겨서 읽습니다. 그럼 B로 읽은 다음에 상부 하부를 다 이제 상부를 고정한 상태에서 다시 A로 가져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반복 또 읽고 그냥 이제 하부 고정 상부 풀고 또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더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계속 읽어서 합쳐진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대로라면 이제 A n번까지 실제로 여기서 4번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A n-A 0 값을 해주고요. 그거를 n으로 나눠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10도예요. 요 각이 10도라고 그러면 처음 읽었을 때 10도 고정하고 다시 넘어가니까 10에서부터 읽으니까 초독은 0이었고요. 자, 표시를 다시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의 각도가 쉽게 말해서 10도다. 그러면 처음에 읽을 때는 이제 0이겠죠. 초독은 0입니다. 첫 번째 읽었을 때 값은 10도가 될 테고요. 두 번째 이제 기계를 옮겨서 10에서 다시 또 10도를 읽으니까 두 번째는 20도고요.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는 거죠. 30도, 10도, 20도, 30도, 하나 더해서 40도. 몇 번 관측했어요? 네, 4번 관측했죠. 그래서 4로 나눠주면 10도가 나오는 각 AOB가 결정이 되는 거죠. BOA도 마찬가지로 반위해서 읽어줍니다. 그래서 두 개가 10도, 10도 딱 떨어지면 오케이 되는 겁니다. 자, 전자식 데오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상부와 하부 고정 나사를 잠그고 푸는 일련의 반복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홀드 버튼 같은 거 하나만 누르면 돼요. 그래서 뒤에 아마 데오도라이트 관련된 내용이 나올 텐데요. 뭐 제품에 따라서 홀드라고도 돼 있고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 기호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충북대학교 산림학과에서 사용하는 데오도라이트 같은 경우는 홀드 키가 아니라 기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고정이 되니까 저 A를 시준하고요. 홀드 눌러서 풀고 다시 B 시준하고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됩니다. 자, 눈금을 직접 측량할 수 없는 미량의 값을 정밀하게 읽을 수 있는 반면에 내축과 외축이 연직선상에 일치하지 않을 때 오차가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 수평이 맞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방향수가 적을 때는 편리한데 삼각 측량 같이 측점이 엄청 많아요. 막 이렇게 측점이 되게 많아요. 이게 삼각점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삼각망을 구축할 때는 엄청 복잡하겠죠. 그래서 사용하지 그때는 또 이 백악법을 쓰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장은 이제 뭐 비슷한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 반의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정의로 읽은 것들 나오고요. 반복 횟수 나오죠. 네, 그래서 자 최종값이죠. B에서 인근 이게 최종값입니다. 96도 39분 30초가 나왔는데요. 이게 3번 읽어서 합쳐진 값이니까 나누면 어떻게 돼요? 32도 13분 10초가 떨어지는 거고요. 반의도 망원경 뒤집어 갖고 반대로 이제 열심히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만 계속 반복해서 똑같이 읽는 거죠. 그랬을 때 96도 39분 30초 나왔네요. 그래서 32도 13분 10초가 나와서 최종 같으니까 조정각
정리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이제 방향각법입니다. 대회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점 주위에 여러 개의 각이 있을 때 한 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에서 각 AOD를 읽으면 이제 각 AOB를 먼저 읽겠죠. 읽고 나서 각 AOC를 봐야 되고요. 각 AOD를 읽어야 됩니다. 자, 뭐 각각의 점에 이제 말뚝을 설치하고요. 각 측량기를 이용을 해서 5점에 설치를 하고 상부 하부 고정나사 풀고 뭐 이거 이제 아시죠? 네. 작업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부 고정나사가 풀린 상태로 기기를 수평 회전해서 자, A를 시준한 후에 초독합니다. 그 다음에 하부 고정 상태에서 상부 고정 나사를 풀고 점 B를 시준 후에 뭐 미세 조정해갖고 B를 측각해서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를 기록하고요. D를 기록하고요. 이런 식의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망원경을 반위해서 점 C를 시준하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3에서 5의 과정을 반복해서 점 CBA를 시준 후 측각하여 기록을 하면 1대회 관측이 종료가 됩니다. 다음에 버니어를 이번엔 90도에다 맞추고요. 아까 00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0하고 90하고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대회 관측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A 읽고 B 읽고 C 읽고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관측치를 구해서 허용 한도 이내이면 양 대회의 평균값을 관측값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자, 백악법에 비해서는 관측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간단한 삼각 측량, 3등 이하 삼각 측량에 주로 사용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방향각법 야장에는 이제 배각, 교차, 백악차, 관측차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백악차는 어떤 시준 방향에 대한 정반위 측정값의 합입니다. 그다음에 교차는 어떤 시준 방향에 대한 망원경 정위 반위 측정값의 차이며 기계 오차를 나타내므로 정위 반위를 평균해서 소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백악차는 각 대회에서 백악을 구했을 때 같은 방향에 대한 가장 큰 백악과 가장 작은 백악과의 차로서 관측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요. 제한을 두게 됩니다. 얼마 이상은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우연오차와 기계오차를 포함하는 지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관측차는 교차의 차로서 일금오차, 시준오차 등 관측의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며 제한을 두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야장, 이제 방향각법 야장은 아래처럼 복잡하게 써집니다. 대회별로 나눠질 테고요. 그 다음에 분도원이 0일 때하고 90도를 세팅했을 때의 차이죠. 정의반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뭐 쭉 정리해서 관측각 쓰는 것까지는 앞에 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할 텐데 배각을 먼저 확인을 할게요. 자, 정위 B하고요. 반위 B의 초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합입니다. 30초, 10초 합쳐서 40초가 됩니다. 그죠? 30초 C, 50초 합쳐서 80초가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이 대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 B에 반위 B를 더하면 40초고요. 그죠? 그 다음에 CC 100초가 됩니다. 0은 더할 게 없죠. 그래서 0입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교차는 빼는 거죠. 30 빼기 10은 얼마였어요? 네, 20이었고요. 그죠? 30 빼기 10은 2. 자, 30 빼기 50을 하니까 마이너스 20이 나오네요. 그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에서 반이 B, 30을 빼니까 마이너스 20이 나오고요. 그죠? 네, 50 빼기 50은 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악차는 이 백악하고 백악이죠. 그래서 40에 40, 1대회에 40하고 2대회에 40을 빼니까 0이고요. 80에서 100을 100-80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는 거니까 100-80을 하니까 20이 나오게 됩니다. 관측차는 자 20 마이너스 20을 하니까 40이 됐고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0을 하니까 마이너스 20이 돼서 이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다. 관측차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조합각법입니다. 이걸 다 섞어서 씁니다. 가장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관측법으로 보통 1등 삼각 측량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여러 방향의 측정들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조합의 각관측을 수행을 합니다.
개개의 관측은 방향각법을 수행, 측정한 각들을 최소 제곱법에 의해 최하값을 결정합니다. 아까는 이렇게 각이 있을 때 하나 A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AB, AC, AD만 하고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는 AB, 각 AOB, AOC, AOD 하고요. 이번에는 각 BOD, BOC, BOD 하고요. 그 다음에 COD를 해서 각각의 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비교를 해서 오차를 구하는 방식들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지껏 이제 수평각을 측정을 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연직각, 수직각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연직각은 우리가 이제 고저각, 천정각, 천정거리, 그다음에 천저거리, 천저각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직각을 할 때 보면 수평면을 기준으로 평면에서부터 위쪽으로 얼마만큼을 올라갔느냐 이거를 따지면 연직각이 되는데요. 자, 천정각은 하늘에서부터 재는 거죠. 수직선의 꼭대기부터 잽니다. 거꾸로 이렇게 재서 내려옵니다. 이게 천정각이고요. 천저각은 땅속에서 재는 거죠. 네. 지구 중심에서부터 기준 늘어진 이 수직선에서부터 거꾸로 올라오면서 재는 각이 천저각이 될 겁니다. 자, 다 설명했네요. 우리가 보통 이 각도를 잴 때 수평선을 기준으로 상향각은 플러스, 하향각은 마이너스로 표시한다. 정도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방위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방향각이라는 용어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죠. 여지껏 측량하는 게 다 방향각입니다. 수평각에서 임의의 기준 방향으로부터 A점을 기준으로 항상 했죠. 이게 이제 방향각이 되고요. 자, 점 A를 기준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각들은 이제 우리가 방향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방위각은 북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진북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직선까지 측정한 각입니다. 네, 0에서 360도까지 표시가 되고요. 360도를 넘으면 다시 0으로 리셋되니까 360을 뺀 값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진북, 자북, 도북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진북은 우리가 이제 트루노스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거 앞에서 했던 얘기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자, 좌우선이 모이는 점입니다. 경도 좌우선이. 자북은 이제 나침판의 북쪽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북쪽에 허드슨만 부근에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자력이 강하게 생성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북은 지도상의 북쪽입니다. 우리 종이에 그려놓은 지도의 북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방위가 나옵니다. 방위는 좌우선, 남북선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을 향해서 측정한 수평각을 우리가 이제 상한방위각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상한 방위각. 뭐 상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높이 이제 각도에 제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값에 제한이 있었다. 90도로 제한이 된 겁니다. n을 기준으로 동으로 90도, 서로 90도, s를 기준으로 동을 90도, 서로 90도를 측정하는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위각과 방위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방위를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방위각만 이용을 하면 대략 알죠.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269도가 어디야? 그러면 어느 쪽 방향인가를 멈칫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NS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남북을 기준으로 해서 동과 서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NE, SE, 그죠? NE 앞에 써 있는 순서가 가는 겁니다. SE,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SW, NW 형태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첫 번째 0에서 90도의 각도에 있다. 우리 45도 이야기해 볼까요? 45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45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45도를 한번 넣어 볼게요. 45도를 넣습니다. 자, 45도를 넣으면 1번의 구간에 있겠죠. 그러면은 이건 같습니다. 그죠? 북에서부터 읽는 거니까. 그래서 그대로 갑니다. 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N45 2 표시를 하면 됩니다.
가로를 표시하셔도 되고 표시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n 가로 45 가로 닫고 2 아니면 n45도 2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각도는 표시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이제 90도에서 180도 구간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남동쪽 관련된 부분이죠. 남동쪽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S2가 들어가게 되죠. 자, 120도 한번 해볼까요? 120도. 두 번째 구간에 들어가는 120도죠.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120도니까 남쪽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니까 120도면 여기까지가 120도인 거죠. 이렇게가 120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각을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180 마이너스 120 알파2를 해줍니다. 그래서 60도가 되겠죠? S 60도. 한 학기가 다 돼가는데 마우스로 글씨 쓰는 거는 최악입니다. 안 되네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180도에서 270도 구간입니다. 그러면 남서쪽이 될 거예요. 그죠? 이 구간이 될 텐데요. 자, 몇 도 해볼까요? 260도 해볼까요? 260도. 260도 해볼 겁니다. 자, 얘는 이제 남쪽을 기준으로 각도를 표시를 하다 보니까 요만큼까지는 빼버려야겠죠. 그래서 네, 260도 마이너스 180도를 합니다. 260에서 180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80도 되나요? S 80 그죠? W가 되는 거죠. 가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구간입니다. 270도에서 360도 구간인데요. 자, 몇 도 해볼까요? 330도 해볼게요. 자, 330도입니다. 자, 330도를 갈 건데요. 자, n에서부터 몇 도 있나가 문제죠. 여기까지 330도니까 360 빼기 네, 330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N 330도 W라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바보짓을 했네요. 네, 360도에서 30도를 빼면 어떻게 돼요? 330도를 빼면 30도만 남죠. 네, 값이 90도를 넘을 수 없는데. 자, N30W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다 같이 바꿀 수 있겠죠. 네, 방위를 방위각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방위각을 방위로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 이제 됩니다. 자,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방위각하고 방위하고 우리가 이제 예제가 한번 샘플로 해보시면 돼요. 자, 어려울 때는 네,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가로 세로 십자선을 그리고요. NESW를 표시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NESW를 그려서 예, 여기다가 계략 표시를 해보시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뭔가요? 30도 15분 10초입니다. 30도 15분 10초는 1번 구간에 속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측선, 방위각, 상호관계, 요 방위, 요 내용들을 이제 앞에 거를 검토를 하셔갖고요. 풀어볼게요. 자, 30도 15분 10초는 1번 구간에 속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N하고 이제 N2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변함없이 넣으면 되죠. 이대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네. 그래서 N 가로 열고 30도 15분 10초 가로 닫고 2 표시하거나 N30도 15분 10초 2로 표시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120도로 가네요. 120도는 어딥니까? 그럼 여기 두 번째 구간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구간일 때는 네, 180도 마이너스 알파를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180 마이너스 120도 10분 30초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도는 360도 일반 이제 좀 빼면 되는데 예, 분초는 60진법을 쓰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S
59분, 59도 49분 30초가 나오게 됩니다. S에서부터의 각이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210도 45분 15초예요. 210도 45분 15초니까 이제 세 번째 구간에 포함이 되는데요. 자, 이번엔 이렇게 가는 거죠. 180, S를 기준으로 가니까. 그래서 210도 45분 15초 마이너스 180도를 해주면 됩니다. 요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210도 45분 15초 마이너스 180도를 해주면 S 30도 45분 15초라고 계산이 됩니다. 310도 12분 25초 한번 해볼까요? 이건 이제 네 번째 구간이고요. 그죠? 네 번째 구간이니까 360도에서 빼주면 됩니다. 360도 마이너스 310도 12분 25초를 해주니까 N49도 57분 35초가 됩니다. 그래서 분초 단위에서의 60진법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꾸로 갈 때입니다. N45도 2라고 그랬으니까 요 구간이네요. 그죠? 그러면 요가 그대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45도 2니까 짠 그냥 45도 쓰면 돼요. 두 번째 S30도 15분 10초 2입니다. SE 구간에 있네요. 그죠? 여기 있습니다. SE 구간이니까 이번에는 요각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180도 마이너스 이 40 지금 30도 15분 10초를 해주면 됩니다. 결국엔 계산해서 149도 44분 50초 계산이 될 거예요. S65도 15분 10초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구간에 포함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180도를 더해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그래서 245도 15분 10초라고 계산하면 됩니다. 네 번째 구간은 60도. 네, 요게 60도죠. 15분 10초죠, 요게. 그래서 요 부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360도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네, 방법만 그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선을 그려서 방위각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종이에다 열심히 그리시면 답이 다 나옵니다. 자, 요거 예제 같은 것들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편각법입니다. 철도나 도로, 수로 등 중심선을 측정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뭐 넓은 공간이 아니라 좁고 긴 구간을 측정할 때 유용합니다. 그림같이 측선 OA의 연장선 OA-죠. 와 AB가 이루는 각을 편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편각이 연장선에 대해서 우회 방향, 시계 방향으로 측정을 하면 플러스 편각이고요. 자, 연장선에서 좌회 방향, 왼쪽 반시계 방향으로 측정을 하면 마이너스 편각으로 우리가 기록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직선을 연장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 편각은 앞에서 말씀을 다 안 드렸는데요. 트래버스 측량에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선을 연장하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게 직선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기계를 B점에 놓고요. A점을 정확히 시준을 하고요. 고정을 한 다음에 망원경을 반전하면 되겠죠. 뒤집어서 반대쪽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기계 이제 폴대가 정확히 위치를 하면 우리가 연장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시점을 측설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성을 필요로 할 때는 B점에 기계를 설치하고 정의반위 관측을 통해서 C점과 C-점과 C-점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해서 요 점이 일치하면 뭐 더 이상 고민할 일이 없이 C점이 되고요. 일치하지 않으면 측선 C-에서 C-까지의 거리를 중간점을 평균에서 중간점을 C점으로 측설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D점도 이렇게 연장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평균값을 이용해서 연장하는 방법들이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각을 측설하는 방법인데요. 그림과 같이 선분 OA에서 측선 OA에서 각 알파만큼 회전시켜서 B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네. 자, B 다시점을 지상에 이제 일단 표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B점이어야 되는데 B 다시점이에요.
왜? 각도계가 저희가 쓰는 측량 장비가 정확하게 측각을 못한다 그랬죠. 왜? 뭐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토탈 스테이션 가장 정밀한 장비인데요. 이 장비도 3초독입니다. 3초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소로 읽을 수 있는 눈금이 3초예요. 각도가. 이 3초가 거리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가까울 때는 뭐 문제가 안 되는데요. 거리가 점점 길어질수록 이 3초는 굉장히 넓은 게 되는 거죠. 뭐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냥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피자를 한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요 거리하고요, 오차하고요. 이 거리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각 A요 B 다시를 백악법에 의해서 정확히 관측한 결과값을 우리가 이제 각을 수정을 하는 거죠. 알파 다시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알파와 알파 다시는 각 관측시 발생한 오차 에타에 의해서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맞으면 끝이에요. 안 맞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안 맞을 때는 이제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보정을 해서 그만큼을 직선 거리로 옮겨서 B점을 측설을 하게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